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데요, 어떠신지 좀 많이 궁금하네요. 오늘 영상은 좀 편안하게 대화하듯이 좀 여러가지 이야기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라디오처럼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하기 전에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얼마 전이었죠. 9월 21일 대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제 방송을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기억나실 그 악인의 이름들이 있을 겁니다. 이은혜, 조연수, 그 계곡살인 사건 대법원 판결하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그 이현우 사건이 있죠. 그 대법원 판결이 같은 날 있었는데요. 사실 서류만 검토하는 법률심인 대법원의 판단이라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가 없죠. 혹시라도 파기환송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해서 아예 그날은 기사 검색도 못하고 있었다가 저희 김원가족분들의 이제 유튜브 댓글, 그리고 메일,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신 내용을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됐구나라는 결과를 알았습니다.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첫 시작이니만큼 오늘은 좀 못다한 이야기를 좀 전해드리려고 해요. 사건 발생으로부터 대법원 판결까지 4년이 넘게 걸렸네요. 저 개인적으로도 참 그때를 기억하면 어떻게 보면 힘들었고,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무모하다 싶은, 정말 일개 유튜버가 이런 일을 해도 되나 싶을 만큼 좀 많은 고민, 그런 시간을 좀 버텼는데, 그런 시간이 좀 있었는데, 바로 그 내용인 고 윤상엽님 살인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났다라는 소식을 들으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그렇게 됐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게 이제 9월 21일 날 이야기가 이제 결과가 나오기는 했지만 기사를 못 보시거나, 또 요즘엔 또 실검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지나치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이제는 확정 판결이죠. 이은혜도 조연수도 이제 교도소에 가서 자신들의 형량을 채워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 좀 말씀을 드리자면, 좀 정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 사건을 조금 크게 개입을 했죠. 본의 아니게 엄청난 제보자분의 연락을 받게 됐고, 그리고 이거에 수사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오랫동안 조금 자료들을 가지고 있다가 그 뒤에서야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던 사건이었는데요. 사실 미제 사건으로 빠질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당시 이 사건은 경찰 또한, 그러니까 가평경찰서였죠. 사건이 2019년 6월 30일 날 발생을 했는데 10월쯤에 그냥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 처리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냥 사고다, 그냥 이제 안타까운 사고였다라는 거였죠. 근데 이때 당시에 처음에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느꼈던 분들이 있어요. 보험 관계자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이 사건의 유가족분이죠. 유가족분도 이상하다라고 느끼셔서 이거에 대한 제보가 들어갔고, 당시에 이제 수사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험 살인을 좀 의심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고인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 한 달 뒤에 보험금 청구를 한 사실만 때문은 아니었고요. 그 과정에 대한 문제였어요. 보험 관계자분들이 전문적으로 봤을 때 이건 좀 이상하다 싶었던 내용들이었고, 유가족분들이 느꼈던 건, 아니 고인한테 남은 어떤 재산도 없고 빚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 상황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래서 2019년 11월부터 일산 서부경찰서가 맡아서 이제 재수사에 착수를 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2020년 3월에 이은혜가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제보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험금을 안 주잖아요 라는 취지였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그것이 알고 싶다 팀에서는 그 보험금과 관련돼서 줘야 될 걸 안 준다, 그걸로 소송한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뭔가 좀 어떤 방송을 만들 생각이셨던 것 같은데, 그 제보들을 한창 받으려고 하던 도중에 이은혜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하다 보니까 뭔가 이상하다라고 판단을 하신 거죠. 그래서 2020년 10월 달에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처음 방송이 나왔어요. 이것도 좀 비하인드 스토리이기는 한데, 이제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 제보자도 찾고,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팀 PD님과도 이런저런 소통을 좀 많이 해왔고, 제보자님도 이제 그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이렇게 했었는데, 한 PD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어요. 이 사건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2020년 10월 달에 나왔던 그것이 알고 싶다의 방송 편이 굉장히 좀 부담스러우셨대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만약에 이게 사고면 괜한 사람 갖다가 범인처럼 몰아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방송을 해야 되나 하지 말아야 되나도 그때 당시에는 내부적으로도 이야기가 되게 많았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시다가 2020년 10월 달에 이제 방송이 처음 나오게 되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방송을 저희 아프리카 TV 라이브 시청자분들하고 같이 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도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사건의 초기에 전문가분들 몇 분이 이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만약에 보험금을 노린 만약에 살인이 맞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가 살인이 맞아요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민 게 아니니까 이걸 과연 살인에 대해서 유죄 입증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아마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었죠. 저희도 그때 당시에 그것이 알고 싶다 첫 번째 방송을 보면서 와, 이거 진짜 애매한데라는 생각을 같이 얘기를 했었어요, 시청자분들과. 왜냐면 이게 대한민국 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잖아요. 분명 그것이 알고 싶다는 이상한 점, 의심이 가는 점들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히 콕 집었죠. 하지만 이게 그 상태로 만약에 이제 재판에 넘어가게 된다면 뭐 검찰에서도 기소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재판부가 과연 이거를 유죄를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었죠. 계곡에서 발생했던 당시의 상황만 놓고 보면 좀 뭔가 유죄를 주기가 좀 버겁다라는 느낌이었죠. 근데 이제 저희는 아시겠지만 전문적인 방송도 아니고, 저도 유튜버이고, 뭐 저처럼 사건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미스터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저희 채널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는 그런 채널인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동안 방송을 한 7년 넘게 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보다가 보니까 보험 살인이라면 의심은 가는데, 보험이라면, 그리고 그 중간에 막 시료됐다 다시 부활시켰다 이런 과정들을 봤을 때 분명히 시도가 더 있었을 것 같다라는 건 당연히 누구나 의심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영상에다가 제보를 부탁드린다라고 넣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전에 있었던 또 다른 시도들이었어요. 왜냐면 이 시도가 없으면 정말 이 계곡에서 발생한 일만 놓고 봤을 땐 무죄가 나올 확률이 너무너무 높아 보였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이제 제보자분을 찾습니다라는 영상을 촬영을 했고, 그리고 그 뒤에 그 조연수의 전 여자친구분에게 연락이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을 알자마자 진짜 말 그대로 저희는 정말 쇼킹이었죠. 이거를 어디다가 내보내야 될 수도 없고, 당시 라이브 방송에서 저희가 마이크를 끄고 그 유가족분과 통화를 했어요. 혹시 이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낚시터다 아니면 조연수의 전 여자친구 얘기를 알고 계십니까? 했더니 아예 모르시더라고요. 해서 함께 만나서 촬영할 날짜를 잡고, 왜냐면 우리끼리만 하면 뭐 진술의 신빙성? 증거의 신빙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해서 일단 준비를 했죠. 유가족 분도 모시고 직접 차를 보내서 저희가 이제 모시고 다 했고, 제보자분도 똑같이 했어요. 이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저희가 이제 강남에 있는 F5 미디어 그 사무실에 다 같이 모여서 촬영을 시작을 했죠. 약 한 3-4시간 정도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에 가서 인터뷰를 하기 전에도 저는 뭐 이미 사전에 통화는 했지만 질문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썼어요. 이거 자칫하면 증거자료로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최초의 인터뷰고, 이 내용에서 제가 무언가 이렇게 떠보듯이 뭔가 유도신문하듯이 질문을 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이은혜 조연수 측 변호사가 그걸 가지고 시비를 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그 예전에 올랐던 영상 보시면 제가 그렇게 많은 질문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내용에 대한 질문들이 어떤 일이 있으셨죠? 어떻게 기억하시죠? 이런 부분들로만 제가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저희가 3시간 정도를 했는데, 사실 그날 비하인드 스토리가 또 있어요. 그날 한 2시간 정도 촬영을 마치고 나서 저희가 1시간 정도 같이 이렇게 화이트보드에다가 방송에는 내보낼 수 없었고, 실제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주변 인물 관계도에 대해서 얘기를 듣게 됐어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인물 한 명을 또 찾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은혜의 동거남이었는데 그 동거남의 정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게 됐고, 그 분을 좀 설득해달라고 제가 그 제보자분한테 사실 부탁드렸어요. 근데 처음에는 더 이상 엮이고 싶지 않다라는 입장으로 거절하셨는데, 한
1년 가까이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보를 받고 세상에 알리지 못하고 이은혜랑 조연수가 이제 그 나중이었죠. 2022년 3월 30일 날 잠수를 탔으니까 그 사이 시간 약 1년 정도에 제가 이렇게 천천히 다가갔어요, 그분한테. 근데 어느 순간 그분께서 마음을 여셨고 많은 내용들을 전달해 주셨고 그분도 이제 검찰에 가서 이제 진술도 해주시고 이런 상황이었죠. 이게 어떻게 된 내용이었냐면 사실 당시에 이제 검찰청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낚시터 살인미수건에 대한 내용을 알게 됐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건 분명히 증거들도 다 있었기 때문에 이 내용들에 대해서 확보가 되면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계고까지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본 거죠. 왜냐면 이제 살인 시도가 계속 있었던 거니까. 그런 와중에 그 아까 말씀드렸던 1년간 그 저희가 계속 연락을 취했던 그분이 검찰에 가서 한 가지 이제 이런 말씀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검찰도 이은혜랑 조연수의 메신저, 그러니까 뭐 문자, 뭐 아니면 뭐 카카오톡 이런 부분들로만 확인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워낙에 최측근이었으니까 검찰 조사에서 딱 던지신 거예요. 걔네들 텔레그램으로만 얘기한다. 텔레그램 이외에는 다른 거 쓰지 않는다 라고 얘기를 던져서 텔레그램을 썼던 이유도 있어요. 뭐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겠지만 그 불법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들이었는데 텔레그램으로 대화한다라는 내용을 알게 되고 그 텔레그램 메시지를 복원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리고 그 안에서 보거독 살인 미수건도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입증이 된 거고, 그리고 저희가 그 조연수 전 여자친구분 제보자 인터뷰 중에 그 사실도 있었어요. 타이어 펑크 냈다라는 이야기도 그때 들었었다. 그 사실도 검찰에서 사실 조사를 했는데 그것도 그 전에 고인이 타이어를 간 그 사실이 확인은 됐어요. 그러니까 타이어가 터져서 타이어를 교체한 사실까지는 확인했는데 이거는 다른 증거가 없어서 이걸 뭐 어떤 내용이 있거나 어떤 기록이 남아 있거나 이러면 모르겠는데 증거가 뭐 타이어를 교체했다라는 사실 이외에는 아무것도 남아 있지가 않다 보니까 그 내용 가지고는 사실 넘길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살인 미수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인정된 건 2건밖에 없지만 분명 그 이상 시도들이 몇 번씩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거 말고도 뭐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통발 같이 다 거기 이제 공범 그 문신만이 한 이씨도 있었는데 그 통발 설치 바닷가에 같이 놀러가서 패턴이 늘 똑같죠. 다른 사람들까지 다 껴서 통발을 설치하고 밤이 되니까 계속 그 고인한테 고인이랑 그 공범이라고 부르는 그 문신 많은 이씨랑 둘만 해가지고 자꾸 밖에 보내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통발 확인해보고 오라고 밤늦게.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이제 그 제보자분 중에 한 분 이은혜의 친구였던 그분이 당시에 그냥 나도 같이 갈게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은혜가 계속 말렸다고 해요. 둘만 가라고. 그래도 그냥 같이 갈게 뭐 밤늦었잖아 라고 해서 같이 가서 그때는 뭐 별일이 없었던 것 같은데 이런 상황들만 놓고 보면 시도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확인된 어느 정도 이제 들어온 내용들이겠지만 그런 내용들로만 다 합쳐도 사실은 몇 건이 더 있었어요. 이거 말고도 음주사고에 대한 계획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그것뿐만 정말 별의별 짓을 다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든 사실들에 대한 부분에서 입증이 된 거는 2건의 살인미수, 1건의 살인이었지만 그만큼 이들이 경악스러운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이제 비하인드로 여러분한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였죠. 이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얘네들이 갑자기 잠수를 타버렸죠. 그때 잠수를 탔던 이유도 되게 단순했어요. 검찰의 1차 조사 때까지는 이거 다 들은 내용인데 얘네가 선임했던 변호사나 뭐 주변에 아는 사람들한테 그냥 호언장담을 했대요. 별거 없으니까. 뭐 증거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누가 봐도 계곡 사건만 놓고 보면 무죄가 나올 거라고 확신을 했던 애들이에요. 그래서 거의 그냥 간이 배 밖으로 나와 있는 상황이었죠. 그런 상태에서 얘네가 이제 조사를 받으러 다음 걸 가는 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좀 잠깐 1차인지 2차인지가 헷갈리는데 조사를 받으러 갔던 날 갑자기 뜬금없는 말을 듣게 된 거예요. 낚시터. 그때 이것도 이제 비하인드긴 하지만 예전에 얘네가 잠적하기 전까지 그래도 이제 이은혜와 조연수를 믿었던 주변 지인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얘네가 진짜 놀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은혜가 엄청나게 원망을 했다라고 저는 들었어요. 조연수. 그러니까 조연수의 전 여자친구였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얘기를 안 할 거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조연수가 실제로 가평계곡 사건이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방영이 된 이후에 전 여자친구였던 그분하고 이제 연락이 됐던 적이 있는데, 그분한테 그거 다 조작된 거다. 그리고 너한테 피해간 일 없게 할 테니까 너도 나한테 그렇게 하지 마. 라는 말로 일종의 그냥 조용히 살자라는 뜻이었던 거죠. 근데 제보자분께서 용기를 내셔서 이제 그때 당시에 제보가 들어왔던 거고, 걔네들은 꽤 오랜 시간 동안 얘기가 없으니까 그런 일은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미 인천지검에서는 계속 확인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제보자분의 텔레그램 내용까지 확인을 다 하고 다 들이민 거예요. 그때 얘네들이 그걸 보고 잠수를 타고 그 뒤에 이제 공개 수배가 된 거였죠. 근데 그 공개 수배가 되기 전에 많은 언론에서 뭐 이게 유죄 입증이 힘들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던 거 다 이해를 했었어요, 사실. 왜 그랬냐면 그때 당시에는 계곡 사건만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그건 진짜 그것만 놓고 보면 애매하니까. 근데 이제 공개 수배가 되고 낚시터 사건과 보고동 미수 사건에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언론을 통해 일부 나왔죠. 그리고 낚시터는 저희가 공개를 했었고. 근데 그 내용이 나오고 나서도 뭐 일부 전문가분들이 그래도 입증하기가 힘들 거다라는 내용들, 물론 어떻게 보면 좀 걱정스러운 마음에 말씀을 하셨던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참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어요. 인천지검 입장에서도 정확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얘네들의 그 얼굴을 갑자기 깔 수도 없고요. 공개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공개수배를 하는 것도. 그리고 어느 정도 자료와 그 방대한 양과 주변 사람들에 대한 모든 첩보들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젠 조사만 하고 이제 넘겨 송치해서 재판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좀 저조차도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도 참 많은 뭐 응원도 있었지만 질타 및 뭐 비난 같은 것도 많이 있었죠. 뭐 사실 선을 많이 지키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리고 되게 조심스럽게 영상을 하나하나 촬영을 했었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수사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되게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당시에 뭐 이 사건은 무죄다, 증거가 없다라는 걸로 해서 막 무슨 옹호 카페, 옹호 카카오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뭐 또 그런 걸 장난삼아인지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걸 올렸던 사람들도 있고, 참 그런 걸 보면서 한편으로 씁쓸했어요. 정말 많은 증거와 자료들이 있는 상태로 재판이 들어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저 살인마를, 그 얼마나 악랄해요. 저런 살인마를 어떻게 옹호하고 그게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라는 좀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참 그런 사실을 보면서 씁쓸하기도 했고, 그런 사실을 저도 이런 상황인데 과연 유가족분들이 보면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었죠.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았던, 그리고 심적으로도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방송에서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그리고 좀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는데, 재판 때도 정말 딱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검찰에서 얘기하는 건 항상 이제 심리지배였죠. 가스라이팅. 심리적 지배를 통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계획적 살인이 맞다. 그러니까 살인에 대해서 자기성이 확실하다 라는 부분으로 이제 돌격을 했고, 뭐 변호인 측은 말도 안 된다, 이건 사고다 라는 식으로 이제 맞대응을 하기 시작했던 거였죠. 그리고 결국에는 1심 재판부는 심리적 지배에 대한 부분도 인정하진 않았어요. 다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인정을 했고, 그 전에 있었던 살인 미수도 전부 인정을 하고 하면서 결국에는 무기징역과 30년형이 나왔고, 항소심 때도 마찬가지였죠. 항소심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똑같이 원심이 나왔고, 대법원도 마찬가지였죠. 결국 심리적 지배, 그걸로 인해서 어떤 살인사건이 발생한 게 계획적 살인, 그러니까 이제 자기에 의한 살인, 이제 고의성이 있었다, 자기에 의한 살인이다, 뭔가 직접적으로 행위를 가한 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은 안 했고요. 다만 심리적인 지배가 아니라 누군가에 대해서 보험살인을 계속 계획을 했고 살인이 이어질 수 있는 그 환경을 만든 부작위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이제 내용이 나오게 된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사실
항소심 때도 좀 일이 있었어요. 항소심 때도 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보자분한테 1심 끝나고 제보자분한테 조현수 측근 쪽에서 이제 회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진술 번복을 해달라. 그래야 이제 산다. 그러니까 뭐 질투심 때문에 허위 진술, 허위 자백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증거가 이미 뭐 다 넘쳐나는데 그걸 어떻게 바꾸겠어요. 그런 상황까지 이어지면서, 물론 제보자분이 흔들리신 것도 아니에요. 제보자분이 이런 연락이 왔다라고만 저에게 연락을 주셨고, 그렇게 어쨌든 잘 넘어가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이제 그렇게 났죠.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 마무리가 이렇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계속 제가 어떻게 방송을 해왔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사건을 대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를 처음 보셨거나 제 영상을 많이 안 보셨던 분들께서는 좀 나쁘게 보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제가 부정하는 건 절대로 아닌데, 처음부터 끝까지 머릿속에 있었던 생각은 정말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억울함이죠. 낱낱이 밝히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제 채널이 존재하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파헤치려고 노력을 한 거지, 너는 그냥 악마니까 죄 받아야 돼 라고 해서 뭐 있는지 없는지 다 끌어다가 넣어서 뭐 이런 거 절대로 아니니까, 그런 부분들은 나쁘게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당시에 참 많은 일들도 있었고 많은 내용들도 있었고 막 스쳐 지나가는 내용들도 너무 많은데, 당시 좀 정정하고자 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도 그 공범과 관련된 부분에서 막 많은 분들이 좀 신상털이가 좀 있었어요, 초반에. 그래서 계곡에 같이 갔던 누구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들이 실제로는 알고 있었는데 공범이다. 근데 사실 그 내용들은 거의 다 잘못됐고요. 저희도 확인 작업은 다 거쳤고, 도리어 그 조력자는 따로 있었고요. 알려지지 않았던 조력자들. 근데 뭐 직접적으로 사건과 관계가 없다라고 해서 이 사건에 엮이지 않은 사람들도 있지만, 어찌되었든 그런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았고, 이은혜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이게 다 끝난 거니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은혜가 살고 싶어 했던 삶은 되게 간단했어요.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수익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 이은혜의 또 다른 꿈이 있었고요. 이은혜가 제일 부러워했던 사람이 한 명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커피숍을 운영하던 한 여잔데, 언니라고 불렀던 뭐 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그 사람이 이은혜한테 카드도 빌려주고 뭐 카드로 뭐 쓰게 하고 뭐 그랬다는 사실도 확인을 했었는데, 그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그 사람의 개인적 사생활까지 제가 여기서 오픈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 사람이 살아왔던 방식에 대한 일부분을 이은혜가 똑같이 따라했어요. 누군가를 만나, 돈이죠. 그 부분도 똑같이 따라했고, 그리고 그 돈과 관련된 부분에서 엄청난 집착을 보였던 것.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되게 쉽게 인생을 살려고 노력을 했던 케이스, 그게 제가 봤을 땐 이은혜의 모습이에요.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그러니까 정말 자신이 편하고자 한다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은혜였다라는 느낌이었고, 조현수 같은 케이스는 하는 행동이나 당시에 있었던 상황들이나 그리고 재판에서의 모습을 좀 보게 되면 좀 어이가 없기는 해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조현수도 이런 식으로 나왔으면 무기징역을 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거든요. 어쨌든 같이 했으니까. 근데 참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공동정범 격으로 똑같은 형량이 안 나왔다라는 점은 참 개인적으로는 아쉬운 부분이죠. 저는 사실 좀 많이 회유됐어요. 그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좀 해서, 다 사실을 그냥 얘기해라. 이게 다 얘기하면 이은혜뿐만 아니라 주변에 더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계속 얘기를 좀 나누고 했었는데도 끝까지 마음을 안 돌리더라고요. 그냥 그 누가 가도 똑같이 얘기한대요. 억울하다, 아니다. 뭐 그런 얘기로만 그냥 있었다라고만 전해 들었던, 정말 이은혜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믿을 게 이은혜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요. 그런 상황으로 쭉 이어져 왔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참 이게 참 아쉬웠던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은혜와 조현수 전혀 안 똑똑하거든요.
사실 이거 처음에 세상에 알려졌을 때 막 뭔가 엄청나게 치밀하고 뭐하고 뭐 계획적이고 막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바라본 이은혜와 조연수를 살펴보면 굉장히 무식해요. 그리고 이은혜는 혼자서 일을 벌릴 수 있는 타입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이은혜는 주변에 누군가가 있는 상태로 움직였고, 이은혜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나름의 전문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전과 많은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과 항상 어울리면서 함께 있었거든요. 이은혜의 단순한 머릿속에서 단순하게 이 모든 걸 계획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이에요. 조연수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저는 이 사건에서 이제 어쨌든 대법원 확정 판결이 이렇게 나와서 뭐 이제 사람들이 끝났다라고 느끼시겠지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궁극적인 진짜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저는 이 사건이 완벽하게 끝났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도왔던 사람들, 물론 이것도 다 뭐 어떤 진술 아니면 누군가의 증언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씩 더 찾아보려고도 노력을 할 건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대로 혐의 입증이 안 됐죠. 그 문신만 이씨도 마찬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좀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이 안타까운 이제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죄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완벽하게 다 나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이 사건을 멈출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지금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들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엄청나게 의심하고 있는 공범들이 있어요. 그 공범들에 대한 내용도, 그 측근에 대한 내용도, 그 증거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도 확인하고 있어요. 왜냐면 찾아만 내면, 아직 기소가 된 게 아니니까. 검찰에서 무리하게 기소했다가 재판에서 만약에 무죄 판결 나오면 이거 일사부질의 원칙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안 해야죠. 증거가 명확하게 나왔을 때 재판으로 넘겨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찾기 위해서도 지금도 계속 확인을 하고 내용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뭐 방송에서 이런 개인적인 비하인드 스토리나 이런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잘 안 드리죠. 그리고 사건이 끝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내용들도 되게 오랜만인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들 잘 안 드리다 보니까. 근데 좀 용기 내서 이런 이야기도 처음 드려보는 이유는, 저도 이제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새롭게 이제 또 뭔가 많은 것들을 해야 되는 날이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쨌든 제가 뭐 어떻게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좀 깊게 관여했던 사건이다 보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 좀 정리할 시간도 좀 필요하고,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돼. 우리 이들이 얼마나 악랄했고, 그리고 얘네가 얼마나 멍청했기 때문에, 얼마나 멍청하기 때문에 그 뒤에 있었던 걔네들을 배후에 있었던 도와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이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준비된 피해자, 준비된 유족은 없다. 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주변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방송을 하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한 번은 정말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큰 살인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저희 라이브 시청자분의 가족이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떤 사건이 발생했는데 저의 지인의, 제가 아는 분들의 누구, 이런 식도 되게 많았고, 참 더 마음속 깊이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많은 분들께서 사건 방송에 대한 부분에서도 많이 좀 힘들다, 보는 게 너무 어렵다, 뭐 무섭다 이러신 분들도 많이 계신데, 뭐 그게 나쁘다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제가 뭐 처음에 미스터리로 시작하다가 사건은 미스터리가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두 개를 분리하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양쪽을 하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사건 쪽을 하고 있는, 이제 국내 사건과 관련돼서 하고 있는 가장 큰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의 기억과 그리고 우리의 제보, 그리고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법도 바뀌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방송을 시작했을 때 네가 아무리 방송에서 떠들어봐야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라이브 시청자들, 유튜브 댓글들이 되게 많았었어요. 그 사람들은 기억할까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을 비난하는 게 아니고요, 비판하는 것도 아니고, 그분들이 지금 그런 댓글을 다셨다면, 옛날에 달았다면 지금의 2023년의 지금의 이런 사회를 봤을 때 다 바뀌진 않았겠지만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한 목소리를 이야기하면 바뀌어간다라는 걸 느끼셨는지가 궁금해요. 참 많은 내용들이 저는 바뀌었다고 생각은 해요. 물론 더 바뀌어야 될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지만, 근데 차근차근
우리 세대에서 내용들을 바꿔가고 올바르게 맞춰가다 보면 우리 다음 세상에 사는 다음 세대 친구들에겐 조금 더 좋은 환경, 좋은 것들을 더 물려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찍고 있고, 여러분들도 뭐 시청이 힘드신 분들은 당연히 어쩔 수 없지만 보시는 분들도 그런 생각을 함께 해주시면서, 뭐 제가 잘못하는 게 있다면 당연히 뭐 많은 질타와 비판도 겸허히 받아들이고 당연히 고치려고 노력을 많이 할 거고요. 요즘에 이렇게 마이크 숨소리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지금 마이크를 알아보고 있어요. 이것도 바꿀게요. 네, 가끔씩 그런 얘기들이 올라오길래 그런 식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을 많이 오랫동안 해왔죠. 제가 예전에 고유정 사건이었죠. 그 고유정 의붓 아들 승빈이 사건. 그 사건 하면서 이제 고유정 사건들을 오랫동안 쭉 지속해서 여러분하고 같이 다뤄오면서 그때 제 목표가 있었어요. 무조건 어떻게든 유죄 입증을 해서, 죄를 지은 거니까 유죄 판결이 나오게 해서, 물론 초동수사 완전 망쳐가지고 당시 경찰 측에서 결국에는 무죄가 나와버렸지만, 당시에는 정말 그 아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부분이 꼭 밝혀져서 확정 판결을 받은 판결문을 가지고 그 아이를 찾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당시에 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죄가 나왔죠. 찾아가지도 못했는데 얼마 전에 그 승빈이 아버님하고 연락을 했어요. 근데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이 있는데 이제는 다녀올 생각이에요. 승빈이에겐 너무너무 미안하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더 노력을 해서 많은 것들을 바꿔가고 있었고 바꿨고, 그리고 이렇게 누군가의 억울한 부분들도 어느 정도는 풀었어 라는 걸로 해서 미안하다 라는 말을 꼭 전하고 싶어서 이젠 좀 용기 내서 가볼 생각입니다. 더 이상은 끔찍한 범죄가 없었으면 이라는 생각. 제 꿈이에요. 이번 주는 김원 사건 파일은 없습니다 라는 걸로 가는 게 참 저에게도 목표이자 꿈인데, 좀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게, 그리고 누군가의 억울함이 지속되지 않게 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을 하면서 방송을 더 노력해 찍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은혜와 조연수 계곡살인 사건과 살인 미수건에 대한 부분, 뭐 보험금 청구도 이제 기각됐다고 봤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확정 판결은 났지만 그 사건과 관련돼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내용을 꼭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고요. 왜냐면 공범들이 휴 끝났네 라는 생각 못하게요. 적어도 다른 데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 안 멈췄습니다. 앞으로도 찾아낼 거고 끊임없이 내용들을 받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고 윤상엽님의 죽음과 관련해 많은 제보를 주셨던, 용기 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많은 제보자분들 중에 이런 이야기도 저에게 똑같이 전해주셨어요. 당시에 고인이 그런 괴롭힘을 당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근데 그거에 당시에는 내가 어떻게 할 수도 없었고 그냥 그런 사이인가 보다 하고 지나갔고, 그냥 그렇게 함께 히덕거렸던 내 자신을 반성한다 라고 얘기하면서 앞으로도 반성하고 살겠다 라고 말씀하신 제보자분들도 계셨는데, 그분들은 그 약속 꼭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사건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고요. 네, 저는 더 끊임없이 이 내용에 대해서 놓치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두 번째는요, 좀 완전히 제 개인적인 얘기예요. 왜냐면 그 앞부분에 제 근황 넣으면은 사실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제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이 과연 있을진 모르겠지만, 네, 그냥 이 뒤에다가 뒷이야기처럼 붙였습니다. 뭐 많은 질문들도 많이 받았어요. 댓글 제가 안 보는 게 아니라서 댓글도 많이 보고 내용들도 확인하고 있는데, 일단 뭐 많이 궁금해하시는 내용 첫 번째가 뭐냐면 미스터리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라는 내용인데요. 미스터리 같은 경우에는 안 하는 게 아니고요, 하고 있던 내용들도 많은데, 이 미스터리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옛날과 달라요. 옛날 그 서프라이즈를 보면서 와 신기해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요즘에는 다 비판 A,
이런 시각으로 많이 바뀐 것처럼 요즘에 네티즌 분들이 많이 이제 뭐라 그럴까, 보는 눈이 많이 높아지셨어요.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미스터리를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스터리 영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새로 리뉴얼할 건 리뉴얼할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찍었던 것 중에 좀 새로운 내용들이 있었던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다시 찍기도 할 거고, 그리고 요즘에 사실 미스터리라고 한다면 뭐 귀신이 나왔다, 귀신 사진 찍혔다, 뭐 이런 건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미스터리한 현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UAP, UFO, 뭐 얼마 전에 또 외계인, 이런 좀 굵직한 일이 터지면 바로바로 내용 체크하고 확인을 하는데,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면서 양 늘릴 수 있게 그렇게 갈 계획이고요. 해외 사건 관련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사건 당연히 할 겁니다. 제가 이렇게 분야를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 미제 사건도 골고루 계속해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리고 뭐 또 궁금해하실진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좀 준비하고 있는 내용이 좀 하나 있어요. 이게 사실 좀 제보라기 하기보다는 첩보에 가까운 내용이긴 한데, 이게 맞다면 진짜 한번 또 난리가 날 것 같은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다 아실 만한 장기 미제 사건인데, 이게 또 장기 미제 사건인데 이게 한편의 의혹이죠. 의혹, 의문으로는 이게 이제 연쇄 범죄일 확률도 있다 정도로만 외부에 알려졌던 사건인데요. 지금 이 사건에 대한 첩보가 들어왔어요, 저희한테. 근데 이게 만약에 첩보 내용도 굉장히 신빙성이 높은 내용이라 이게 맞다면 사실 연쇄살인이 맞거든요. 엄청난 수준의 내용이라 지금 현재 그 지역 언론 기자분과 그리고 그 지역 경찰청 분하고 내용을 좀 조율하고 확인 작업을 거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의 결과에 대한 부분은 조만간 제가 방송으로 촬영해서 업데이트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정확히 뭐다라고 얘기한 건 제가 저번 영상 고정 댓글에다 남겨놓은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뭐 그 내용이고요. 그리고 뭐 요즘엔 뭘 하고 사냐라고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요. 좀 요 근래에는 제가 좀 방송 출연을 몇 군데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건들에 대해서 좀 깊게 관여했던 사건들이 몇 개 있어서 그 사건과 관련해 이제 뭐 새로운 내용들, 이런 부분들을 조사하시는, 탐사해 가시는 여러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서 당연히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내용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하셔가지고 그런 촬영들도 하고 있었고요. 뭐 영상 촬영 이런 부분들도 같이 병행을 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제가 요즘에 라이브 촬영을 라이브 방송을 아예 못 하고 있었는데, 라이브 방송도 이제 10월 추석 끝나고죠. 추석 끝나고 나서는 다시 이제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뭐 저랑 이런저런 소통을 하고 싶으시다면 아프리카 TV. 근데 이것도 잠깐 이게 제가 여긴 개인적인 얘기하는 거니까 좀 한풀이 좀 하고 갈게요. 왜 하필 아프리카 TV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유가 있어요. 일단 이 오해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잡고 가면, 제가 제일 처음 라이브 방송을 시작한 데가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이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촬영한 게 유튜브에 업데이트가 돼서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럼 아프리카 TV 떠나고 유튜브 라이브만 하면 되잖아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좀 보기와는 다르게 약간 의리충이에요. 그러니까 의리를 좀 중시 생각하는데, 그 의리라는 게 뭐냐면 아프리카 TV와 저와의 의리보다는요, 제가 아프리카 TV에서 방송을 하면서 거긴 이제 유튜브가 처음에 수익이 안 나니까 직접 후원 제도가 거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맨날 보시는 그 별풍선이라는 거 제가 강요한 적 없어요. 저는 뭐 열혈 팬들이 있다, 뭐 연락처, 저는 연락처도 안 줘요. 그러니까 그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뭐 제가 뭐 따로 연락을 하거나 이런 거 아예 제 연락처도 모르세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별풍선을 주면 김원희 개인 연락처를 주겠지, 그런 꿈은 깨십시오.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거기서 기반으로 해서 유튜브에 투자를 하면서 유튜브가 성장을 한 거기 때문에 거기에 계신 시청자분들에 대한 의리예요. 그래서 저는 약속을 했어요. 라이브 플랫폼을 떠나서 어디로 가는 일은 절대 없다. 뭐 두 개를 동시에 하거나 두 개를 병행하거나 이럴 수는 있는데 거기를 떠날 마음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뭐 지금도 후원을 많이 해줘서 그런 거냐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이게 참 아프리카 TV 얘기하면 그 후원과 연결돼서 되게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저는 리액션도 없고요. 보시다시피 제가 뭔 리액션을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고요. 그리고 저는 코로나 때였죠. 코로나 때
그때 별풍선 쏘지 마세요. 다 힘들어요. 라고 말했다가 쭉 힘들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때까지 키워주셨으니까 이제 제가 광고도 하고 뭐 하면서 알아서 잘 먹고 살게요. 라고 얘기하면서 하고 있으니까 부담 없이 오셔도 됩니다. 뭐 왔다고 제가 갑자기 채팅 멱살 잡고 후원 안 하니? 이런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해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 TV라는 플랫폼하고 저 또 이제 제가 계약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는 이제 등급?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파트너십을 계약하는 아프리카 전체 BJ 중에 한 130명 플러스 마이너스인 것 같아요. 이제 그게 제가 계약을 해서 아프리카 TV로부터 지원도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계약 관계에 있다 보니까 다른 데 라이브 방송을 킬 수가 없어서 제가 유튜브 라이브를 못 키고 있는 거고요. 인스타 라이브도 못 킵니다. 어디도 못 키게 되어 있어서 그거 키면 이제 욕먹어요. 저번에 뭐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제가 이제 회사랑 협의를 해서 공익적으로 중요한 방송입니다 라고 할 때 이제 그때 잠깐 동시 송출이 됐던 거였지 그거 이외에는 사실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그런 일이 있다 보니까 네, 그거는 좀 너그럽게 이해를 부탁드리고 그냥 저랑 직접 채팅으로 소통하고 싶으면 네, 아마 제가 월화목금 이렇게 뭐 주말에 할 때도 가끔 있고요. 월화목금 밤 11시쯤 10시 반에서 11시 사이에 키니까 아프리카 TV에서 검색하시면 있을 거예요. 네, 거기서 그냥 하시면 네, 뭐 이런저런 얘기도 뭐 질문도 바로 피드백을 받을 수 있겠죠. 네, 그런 내용들이 있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이외에 뭐 저에 대한 개인적인 부분들은 좀 뭐 정말 궁금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그 내용에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야, 너 살찐 것 같아 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사실 요거는 처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좀 몸 상태가 좀 안 좋아요. 약을 먹는 게 있어서 걱정하실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게 치료 기간에 들어가게 되면은 좀 부어요. 근데 뭐 여러분 제 얼굴 보고 방송 보시는 건 아니니까 제가 뭐 남자캠 남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너무 보기 불편하시지 않을 정도로까지 해가지고 문제 없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네. 너 개인적으로는 뭐 하고 사니? 라고 하면 열심히 전화 받고요. 취재 전화 받고 변호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이것저것 많이 물어보고 그러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뭐 많이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뭐 방송에서는 얘기를 따로 많이 안 했어요. 위협이 없냐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많죠. 사실 방송에서 표현을 안 해요. 그런 걸로 영상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요. 왜냐면 여러분 걱정시키는 게 좋다고 생각은 안 했어요.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고소 많이 당하죠. 생각보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그 많은 흉악범죄자들에게 많이 고소도 당했고 앞으로 당할 것 같은데 물론 저도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 잘 안 드리는 이유가 어쨌든 제가 선택한 일이고요. 제가 갖고 있는 생각? 더 넓게 생각하면 우리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좀 더 잘 살았으면 이라는 조금이라도 영향을 끼치고 싶다라는 나름대로의 생각으로 우리 집단 지성, 우리가 같이 모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생각을 해서 하고 있는 거라 뭐 크게 두려운 것도 없고요.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네, 뭐 저에 대해서 뭐 어떻게든 해보려고 음해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뭐 근데 열심히 해봤자 뭐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 뭐 돌아다니는 데도 많이 없고 이래가지고 뭐 안타깝긴 하겠지만 어찌되었든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별다르게는 크게 여러분들을 걱정시킬 만한 일이 있다면 얘기는 할 것 같은데 뭐 고소고발 당하고 위협 당하고 협박 당하고 이런 부분들 정도로는 네, 별로 이렇게 뭐 더 올리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 한번 올려봤었어요. 진짜 방송 초기에 그 고 김성재님 사건 관련 이후 어떤 이메일 와가지고 제가 방송 한번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너무 많은 댓글에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를. 근데 그게 나는 그냥 일개 개인이고 일개 유튜버인데 여러분들을 걱정시키는 게 맞는 건가? 그러니까 나를 걱정시키게 하는 게 맞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이제 그런 거를 안 했고 그 이후에도 제가 초창기에는 제 개인적인 일들에 대한 것도 이렇게 좀 특집처럼 묶어가지고 방송에 나가곤 했는데 지금은 아예 그런 것도 그때 당시에 일 있고 나서 아예 없앴고요. 뭐 걱정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게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팬미팅 관련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팬미팅이란 말도 좀 웃기고요. 저는 그냥
김원가족 가족분들 만나러 가는 자리라고 하는데 제가 예전에 한번 했었어요. 220분 그때 티켓팅해서 되게 빠르게 너무 감사하게도 끝나서 그때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제가 후회했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을 모시다 보니까 한 분 한 분 인사드릴 수 있는 시간도 너무 적었고 너무 대기하신 분들도 기다리신 분들도 너무 오래 기다리시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제가 사실 좀 계획은 하고 있어요. 아주 소규모로 한 2-30분 정도? 네, 20에서 30명 사이 정도로 해서 뭐 지역으로 나눠서에 대한 고민이에요. 뭐 서울, 부산, 그리고 뭐 광주 이런 데들 있잖아요. 지역마다 대도시들. 그래서 고민해서 한 20분에서 30분들 정도로만 이렇게 같이 모여서 좀 편안하게 얘기도 하고 저도 방송 중에 할 수 없었던 이야기들도 같이 좀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어떠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제 개인적인 이야기는 잊으셔도 되고요. 그 앞에 말씀드렸던 내용들 하나하나씩 해결되고 있고 하나하나씩 입증되고 있고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고 제 꿈이 물면 놓지 않는 거거든요. 끝까지 물고 잘 찾으면서 그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려차기 사건은 왜 얘기 안 해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기다리시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저 더 이상 말씀은 못 드리고요. 아마 기다리시면 그 이유를 조만간 어디선가 아시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새로운 스튜디오에서 여러분께 인사를 드렸고요. 저희는 이제 또 다음번 영상에서부터 여러가지 다양한 뭐 세계의 이야기, 세계의 미스터리, 국내에 있었던 뭐 이상한 또라이 같은 애들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함께 전해드릴 수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